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이용구기술 연구실에 있는 박사과정 김현승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제목을 좀 바꿨는데요. 저희가 극단적인 물성을 갖는 물질 발굴 문제에 있어서 분자 조각을 결합하는 방식의 강화학습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원하는 타겟 프로퍼티가 일반적인 물성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극단적인 물성들이 저희가 발굴하고자 하는 물질의 타겟 프로퍼티로 주어졌을 때 이런 타겟 프로퍼티를 동시에 만족하는 분자 구조를 강화학습 기반의 조각 합성 방식으로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이런 극단적인 물성을 갖는 타겟 프로퍼티가 주어졌을 때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분자 구조를 생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분자 파편들이 선택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이런 원하는 분자를 생성할 수 있을지 그 분자 조각을 선택하는 정책을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학습시키겠다는 것이고요. 좀 이야기를 하자면 다시 본론으로 좀 들어가자면 일반적으로 물질 발굴 문제라고 하면 기존에 알려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물질보다 더 나은 물성을 갖는 물질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를 데이터 기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회색으로 표시된 데이터가 우리가 획득 가능한, 수집 가능한 물질들의 데이터 분포라고 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발굴하고자 하는 기존보다 더 나은 물성을 가진 애들은 이런 트레이닝 데이터의 분포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런 애들일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알려진 분자 엿설계 모델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터나 아니면 컨디셔널 제너레이터들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발굴하고자 하는 물성들을 다음과 같이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분자 구조 형태로 번역하는 머신 트랜슬레이터를 이용하게 되거나 아니면 컨디셔널 제너레이터 CVA나 CGAN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 프로퍼티들을 동시에 입력해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노이즈를 샘플링해서 우리가 원하는 분자 구조를 생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와 같은 기존의 분자 역설계 모델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극단적인 물성을 갖는 물질 발굴 문제는 좀 부족하다는 것인데 사실 좀 더 깊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모델들은 다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로스를 쓰거나 아니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쓰게 됩니다. 사실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이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사실 이렇게 테일 다이버전스 텀과 엔트로피 텀으로 분할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건 트레이닝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X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분자 구조를 의미하고 Y는 그 분자 구조에 대한 라벨링된 물성 값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트레이닝 셋이 이미 결정이 되어버리면 여기 있는 빨간색 텀들은 트레이닝 데이터의 분포에 의해서 결정되는 텀들이기 때문에 사실 학습 과정에서 고정된 텀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제이션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세타 파라미터라이즈 된, 그러니까 트레이너블 파라미터 세타를 튜닝함으로써 우리가 생성하고자 하는 분자의 물성의 Y 라벨 값을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분자 구조에 대한 가설의 분포가 트레이닝 데이터의 분포에 근사되도록 하면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제이션 하겠다는 겁니다. 결론을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은 이와 같은 모델들은 사실 트레이닝 데이터의 분포를 근사하기 위한 모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트레이닝 데이터의 패턴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애들을 발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그림은 모세스 벤치마킹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희가 결과를 시각화한 것인데요. 모세스 벤치마킹 플랫폼은 여러 가지 분자 역설계 모델들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벤치마킹 플랫폼으로 제시한 겁니다. 여기 있는 빨간색 데이터들은 잘 안 보이는데 빨간색 데이터들은 모세스 벤치마킹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트레이닝 데이터들이고요. 여기 있는 오른쪽 모델들은 모세스 벤치마킹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베이스라인 모델들입니다. 여기서 캐릭터 RNN 같은 경우는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터고요. VA나 GAN, A 같은 생성 모델들인데 보시면 거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안 보일 만큼 이런 앞서 말씀드린 환경분포 학습 모델들이 거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완벽하게 피팅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트레이닝 데이터를 거의 완벽하게 피팅해 오다 보니까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리얼 분자의 특성들을 잘 만든 비슷한 분자를 생성할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이런 분자 영역을 우리가 알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벗어나고 있는 이런 애들을 생성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좀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런 기존의 방식들이 아니라 1982년부터 제한된 굉장히 오래된 방식인 컴비너토리얼 케미스트리라는 방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얘는 뭐냐면 분자의 여러 가지 파편 조각들이 있는데 이런 파편 조각들을 랜덤하게 붙임으로써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실 분자 조각을 랜덤하게 결합해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프로덕트를 표현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조각들을 합성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물성 영역을 커버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물성을 가진 애들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방식의 좀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타겟 프로퍼티가 있을 때 어떠한 분자 조각을 선택해서 합성시켜야 우리가 원하는 타겟 프로퍼티를 모두 만족하는 분자를 만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즉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타겟 물질을 만들기 위한 이런 프레그먼트 셀렉션에 대한 폴리시가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분자 파편을 선택할 수 있는 폴리시 자체를 이런 reinforcement learning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켜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방식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니셜 프레그먼트 조각은 좀 랜덤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양한 프로덕트가 나오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니셜하게 랜덤한 애를 선택하도록 했고요. 여기서 어떤 파편들이 추가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타겟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이런 분자를 만들 수 있을지를 이제 학습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타겟 프로퍼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매 라운드 이제 분자 합성이 진행되게 되고 저희가 원하는 타겟 프로퍼티에 가까운 지점에 분자가 생성되면 이제 게임을 종료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프로퍼티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물성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애를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쓰는 이제 프레그먼트를 결합하는 이제 하나의 게임 룰은 이제 브릭스 프레그먼트 컨비네이션 룰이라고 해서 저희가 2000개의 프레그먼트들을 썼는데 얘네들에 대응될 수 있는 이제 16개의 이제 리액션 사이트에 대한 템플릿들이 있고요. 걔네들의 리액션 사이트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서로 결합될 수 있는 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처음에 이니셜 랜덤 프레그먼트가 선택이 되면 얘네들의 결합 가능한 이제 액션들, 선택 가능한 프레그먼트들을 액션 마스킹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액션 스페이스 2000개나 되는 액션 스페이스를 효율적으로 줄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이터레이티브하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분자를 생성함으로써 이제 100% 밸리드한 분자가 만들어지도록 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에서 주장한 대로 기존의 probability distribution learning 모델들이 이와 같은 문제에 좀 부족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두 가지 레퍼런스 모델들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언어 번역 모델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타겟 물성들이 있을 때 여기에 대응되는 분자 구조를 번역을 통해서 생성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냈던 논문인데 하나는 이제 컨디셔널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라는 이제 생성 모델에 기반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이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터, 두 번째는 생성 모델에 기반한 방식인데 이러한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이런 극단적인 물성을 갖는 물질 발굴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성능이 저하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이제 다시 말씀드린 이제 프레그먼트 베이스의 러닝 모델들이 얼마나 좋은 성능을 보이는지를 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 빨간색에 있는 애들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들이고요.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제 앞에 있는 두 가지 모델에 학습을 시켜본 다음에 이렇게 바깥에 튀어나가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분포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10가지 타겟에 대해서 생성 퍼포먼스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퍼포먼스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이전에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학습시킨 다음에 얘네와 유사한 분포를 띄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해봐서 이 두 가지 레퍼런스 모델들의 오리지널 퍼포먼스를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벗어난 타겟 지점들에 대해서 성능이 어떻게 저해되는지를 두 번째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인데요. 보시면 좀 복잡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패러렐 콜데이션 플랫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 7개의 지점이 이제 타겟 물성들, 그러니까 라인 하나하나가 이제 생성된 분자에 대한 정보들인데요, 데이터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 이 7개의 축에 대한 게 실제 생성된 분자의 물성들이고 이 노란색이 이제 타겟 물성들입니다. 보시면 이쪽에 있는 7개의 라인들이 이제 저희가 원하는 타겟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에러가 얼마나 되는지를 표현한 거고요. 저희가 원하는 상대적인 타겟 에러 바운드리 초록색 지점이라고 했을 때 이 타겟 바운드를 동시에 모두 만족한 애들을 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컬러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이 그레이 컬러들은 이제 생성되긴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타겟 프로퍼티를 타겟 바운드를 동시에 만족하지 못한 애들을 표현한 겁니다. 재밌는 건 이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 learning 모델들이 본인들이 학습한 트레인 데이터와 유사한 테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유사한 분포를 갖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타겟 바운드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을 상당히 잘 생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벗어난 이런 10개의 타겟에 대해서는 아예 생성을 못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반면에 저희는 이제 이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극단적으로 벗어나 있는 이런 프로퍼티에 대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을 상당히 잘 생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케이스 스터디를 해봤는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좀 더 해봤는데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주어지는 여러 가지 복수의 멀티 프로퍼티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고 이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는 특정한 프로퍼티 값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5HT1B라는 이제 프로테인 리셉터에 대해서 여기서 도킹할 수 있는 물질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도킹할 수 있는 물질들의 이제 바이닝 어피니티, 결합 친화도가 큰 물질을 찾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약물 쪽에서 쓰이고, 이제 저희가 쓴 이제 것들은 이제 피직스 기반의 시뮬레이터인데, 이제 오토독에 기반한 이제 QV나라고 해서 좀 더 빠르게 에스티메이션하는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얘를 가지고 측정한 이제 도킹 스코어가 이제 사실 바이닝 어피니티와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도킹 스코어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결합 친화도가 큰 물질을 발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리워드를 이제 마이너스 도킹 스코어가 최대화되면 될수록 거기에 대한 이제 리워드를 줬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원하는 물질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들이고,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박스 플롯이 이제 캠벨 데이터, 드러그 라이크 몰레큘들을 모아놓은 캠벨 데이터에서 만 개의 분자를 이제 랜덤 샘플링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도킹 스코어를 플러스 표현을 한 건데,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이제 학습된 이제 프레그먼트 베이스 RL로 생성한 만 개의 분자에 대한 도킹 스코어를 플러스한 겁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바이닝 어피니티가 큰 물질들이고요. 그래서 저희 물질이 기존 레퍼런스 모델들이 레퍼런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리얼 몰레큘에 대해서 리얼 몰레큘보다 훨씬 더 저희가 원하는 타겟에 대해서 바이닝 어피니티가 높은 물질들을 찾아냈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저희가 실제로 생성된 이런 분자들이 정말 말이 되는 물질인지, 실제로 드러그 액티브를 할 수 있는 물질인지를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실제로 이제 드러그 액티비티 데이터가 좀 있는 이제 캠벨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약물로 쓸 수 있는 500달톤 이하의 소형 유기 분자의 개수가 한 12, 60순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가 한 10의 6순 정도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 개의 분자를 생성했다고 해서 이 캠벨에 들어있는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할 분자를 찾을 확률은 좀 낮긴 합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만 개의 분자를 생성했을 때 9,369개의 유니크한 분자가 생성이 됐고요. 이 중에서 7개의 분자가 이제 캠벨에 있는 분자와 익제틀리 매치가 됐는데, 다만 좀 아쉽게도 이 7개의 분자에 대해서는 이제 드러그 액티비티 라벨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물질들이어서 좀 더 얘네와 실제로 발굴된 물질과 이제 타니모터 시밀레리티라고 해서 분자의 유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타니모터 시밀레리티가 100인 이제 물질을 데이터베이스 찾아봤을 때 18개 매칭되는 물질을 찾을 수 있었고, 이 중에 5개가 이제 드러그 액티비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드러그 액티비티가 있는 물질이 설계되는 걸 봐서 이제 확인 안 된 나머지 물질들도 좀 액티비티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고요. 이를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 왼쪽에 있는 애들이 실제로 생성된 애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애들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크로스된 X 이런 링크 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트레스가 정확히 할당되지 않는, 정보 할당되지 않은 이제 분자 구조이고요. 저희는 사실 프레그먼트 베이스로 합성할 때 시스트레스 이런 결합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토폴로지컬하게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캠벨에서는 확인된 분자가 이 시스트레스 이런 것만 좀 할당해서 똑같은 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액티브한 애들이 확인이 됐고요. 얘는 뭐 이런 링 구조가 좀 다른데, 어쨌거나 얘에 대해서도 액티브한 애들이 확인이 됐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서도 이렇게 액티브한 애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나머지 저희가 발굴된 이런 애들에 대해서 이제 액티비티 라벨이 없더라고 할지라도 좀 더 포텐셜이 있는 그런 물질을 발굴하지 않았나 예상을 해봤고요. 저희는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더 해봤는데, 이제 HIV를 이니비션할 수 있는 약물을 발굴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본 건 이제 그러니까 분자 구조로 주어졌을 때 HIV를 이니비션 할 수 있는 이제 세 가지 타겟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분자 구조를 주면 여기에 대한 이니비션 능력을 리그레션 할 수 있는 이제 QSAR 모델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걸 이제 실제 어떤 하나의 문헌에 나와 있는 것을 가져봤는데, 사실 뭐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분자 구조부터 약물의 활성도를 예측하는 게 그렇게 일반적으로 쉽지 않아서 데이터 기반을 해도 일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레디언트 부스팅 기반의 이런 디시전 트리 기반의 이런 모델을 예측하는 모델을 가져와서 얘네들의 약물 활성도가 높게 예측될수록 리워드를 많이 줌으로써 저희가 이런 식으로 분자 합성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본 건 이 왼쪽에 있는 파란색 박스 플롯이 각각의 이제 CCR5라는 타겟 이런 타겟에 대해서 이제 해본 것이고요. 이 파란색 플롯은 이제 캠벨 데이터, 드러그 라이크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실제로 이니비션 능력이 위로 갈수록 좋은 건데, 이제 어떻게 되나를 좀 봤던 건데, 이제 저희가 생성한 이제 RL애들이 이제 만 개의 데이터, 여기는 17만 개 데이터가 있는 거고, 이제 만 개 데이터를 플러스 해봤을 때 생성된 애들이 상당히 이제 뭔가 포텐셜이 있는 애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옆에 있는 애들은 이제 랜덤하게 프레그먼트를 조합했을 때보다 훨씬 더 뭔가 이니비션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발굴됐다는 것이고, 저희가 기존에 이제 HIV 이니비션을 푼 레퍼런스 모델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나타내는 이제 제일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보다 저희가 좀 더 이니비션 능력이 높은 것들을 좀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결론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많이 분자 역설계 모델로 쓰이는 이제 확률분포 학습 모델들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극단적인 물성을 갖는 물질 발굴 문제에 좀 부적합하다는 걸 이제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한번 먼저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이 프래그먼트 베이스의 리인포스먼트 러닝 방식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극단적인 물성을 갖는 물질 발굴 문제에 좀 쓰일 수 있을 것 같더라라는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이와 같은 모델들이 이제 여러 가지 범용적인 하나의 솔루션으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발표 마무리고요. 네, 여기까지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네.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약재를 개발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타겟에 얼마나 바이딩 잘하는지 중요해서 타겟 중요하잖아요. 네. 의료하자는 다른 스키잘 제품들이 나타나는 단백질이나 좀 하고 바이딩 할지 여부를 평가하는 그런 건 확인해보고 바인딩하는 툴을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바이딩할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하고도 이제 얼마나 바이딩 하는지를 네, 맞습니다. 셀렉티비티를 봐야 되긴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했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냥 케이스 스터디 중으로 하나로 표현해보기로서 아직 부족한 점은 있지만 기존의 레퍼런스 모델들이 수행한 방식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일단 바인딩이 되나 일단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대부분 뭐 리드 몰레큘 디스커버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초기 단계에 수행할 수 있는 것들만 테스트해봤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세요.